네, 또 케이스 있을까요? 네네. 이분은 아까 그 질문을 올려주셨던 분인데 네. 뒤에 더 히스토리가 있어서 네, 이거에 대한 네. 질문을 더 주셨어요. 네네. 무단별석을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을 보내주셨던 분이고요. 네. 신경정신과 원장님은 네. 차라리 학교를 보내는 게 무기력함도 낮추고 활력을 더 높여줄 거다. 그래서 네. 어머님이 고민하고 계셨던 케이스예요. 네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고요.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근데 학폭 피해자였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무단별석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넌 자퇴하고 계획이 있니? 물으셨더니 난 백수가 꿈이다. 네. 집에 있는 게 이렇게 편한데 네. 왜 학교를 가야 되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은 감정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으셨어요. 네. 나는 백수가 꿈이야 이러면서 학교 안 가고 있는 애들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백수가 꿈인 것 같으시죠. 그리고 막 막막하시죠. 어머 죽을 때까지 내가 제 등골 브레이커 해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백수가 꿈이야 이게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 단어만 들립니다. 학폭 피해자. 이 아이가 학폭 피해자였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학폭 피해자인 이 아이의 마음이 충분히 치료됐는지. 과거는 없다? 저는 오늘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어서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대 턱 맞았습니다. 저 맨날 애들한테 야 과거 없어. 과거 없다니까. 과거는 없고 현재만 있어. 현존해 현존. 과거 없어. 없는 과거 왜 끌고 와.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맨날. 과거 없잖아. 과거 어딨냐. 너 기억하는 과거다.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무기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와, 과거는 있습니다. 그 과거가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과거는 지금 여기 나와 같이 있습니다. 이 아이 학폭 피해 치유해 주셨는지, 이 아이 학폭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아이인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학폭 피해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 아이 입에서 난 백수할 거야. 백수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병든 아이의 마음속에 병든 아이가 막 떠들어대는 이 소리가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확 깜짝깜짝 놀라시고 얘 어떻게든 학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러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경정신과 선생님들이 학교 상황을 아시나요? 심리 상담하시는 상담심리학 박사들이 학교 상황을 아나요? 아이들이 학습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요? 저는 영어과외 선생 35년의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사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혹독하게 공부 가르쳤던 선생이기도 하고 엘리트주의에 쩌들어서 스카이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했었던 선생이기도 했고 나중에 아이들이 자살 시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도대체 이 아이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이 아이들을 진짜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선생님 말 맞아요. 학교 가면 활력이 올라오는 것도 맞죠. 그렇다면 왜 학교에서 활력이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방 밖에서 집 밖에서 발 한 발짝을 떼기가 어려울까요? 이 한 발짝 떼기 어려운 게 어머님과의 문제는 아닐까요? 혹시 이 아이는 무언으로 엄마 나 되게 많이 아팠는데 너 나 아픈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걸 다 하셨어요. 나 이 아이 아픔 충분히 이해해줬다. 이 아이 아픔 충분히 돌봐줬다. 이 아이 학폭 피해 신경정신과 다니고 상담 치료하면서 이 아이의 이 힘든 자기를 보내는 애도 치료도 난 해줬다. 그리고 같이 울어줬다. 이 아이랑 마주 앉아서 엉엉 곡소리 내면서 울어줬다. 이거 다 하셨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렇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어머님으로서 최선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셨다면 이 아이가 엄마 등에다 빨대 꽂고 나는 백수로 살래. 저는 왠지 이 소리가 엄마 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 이 소리도 저는 들려요. 사실은 학폭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아이랑 붙들고 같이 울어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어제 상담 온 아이가 우는데 이 눈물도 흐느끼지를 못하고 주르륵 내려오는데 쟤를 어떡하지? 쟤를 어떡하지? 제가 그랬습니다. 울어. 근데 그렇게 울면 안 돼. 그렇게 흐느끼면서 울면 슬픔은 안으로 쌓인다. 울 때 어떻게 우냐면 엉엉거리고 울어. 이렇게 울어. 박사님 우는 것처럼 이렇게 울어야 슬픔이 나가.
슬픔을 왜 안에다 고이고서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안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 혐오하면서 이렇게 너를 괴롭히고 있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곡소리 내면서 울을 수 있을 만큼 엄마를 의지하고 울었다 그러면 저는 네, 학교 억지로라도 보내는 게 맞죠. 근데 학폭 피해자였다는 걸 감안하면 그게 먼저 선행되셔야 됩니다. 정말 엄마랑 곡소리 내고 울고 우리 엄마가 나를 진짜 이해하고 우리 엄마가 나만큼 아파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지금 맡은 케이스 중에 학폭 피해자 케이스 있습니다. 얘는 매일 와서 그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저희 3명이 그만하자 할 정도로. 근데 누가 이해를 못하냐? 부모가 이해 못해요. 부모가 이해 못하니까 심리 테라피스트들 3명이 거의 매일을 이 아이를 붙들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치유하는데 다시 이 아이는 그 다음날 또 원점이 돼갖고 또 들어옵니다. 그 다음날 또 원점. 왜? 진짜 이해받아야 되는 부모가 이거를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케이스 아이 붙들고 오십시오. 이 케이스 여행이라도 가셔서 너 그때 이런 일을 당했잖아.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해결했잖아. 정말 미안해. 딸 같이 오십시오. 장담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곡소리 내고 아이랑 같이 울어주시고 나면 이 아이 학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아이 만약에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학교 안 간다 그러면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곡소리 내고 아이 붙들고 이 아이 아픔을 공유하시고 나면 이 아이 학교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아무도 이 아이를 이해할 사람이 없다라는. 역시 또 오늘 우리는 여기로 가네요. 또 이해로. 아이들은 이해받고 싶고 부모는 이해하지 않고 신경정신과 선생님도 이해하지 않고. 저한테 온 케이스 중에 신경정신과에 갔는데 선생님이 3개월 만에 얘 치료 못하는데요 라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지? 아니 얘 치료 못해? 정신과에서? 얘 약도 안 됩니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난 약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난 정신이 완전히 망가진 인간이구나. 이러고 왔습니다. 저한테. 저는 어떻게 아이들은 선생이 한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테라피스트인 제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할 때 너무 아이들이랑 말할 때 조심스러운데 부모가 한 말 한마디로 그냥 자기 스스로를 낙인 찍고 아 나는 안 되는 새끼 이렇게 가죠. 저한테 온 케이스 중에 망상장애, 환청 본인이 아버님이 정신과에 입원시켜달라고 했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됐냐. 얘 상담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근데 테라피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 넌 뇌의 문제야. 그래서 넌 뇌파 치료해 이랬답니다. 1년 동안 뇌파 치료했답니다. 전 지금 뇌파 치료하고 이거 다 실패하고 저한테 온 케이스가 2케이스가 있어요. 다 지방 케이스인데 넌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파 치료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뇌파 치료를 했답니다. 이 녀석이 저한테 와서 한 말. 박사님 내 뇌를 꺼내서 이것 좀 해부하고 싶어요. 제 뇌를 꺼내서 누가 가서 연구하면 제 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뇌의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거 별게 아니네. 생각이 많아서 이런 거네. 생각 덜어내주기만 하면 되겠네. 내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마다 생각 하나씩 덜어내줬습니다. 얘 지금 8주인데 완벽하게 정상. 노말. 공부도 시작했고요. 완벽하게 일상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테라피스트가 한 말 딱 한마디. 넌 뇌가 문제라 뇌파 치료 받아야 돼. 그 말 한마디에 이 녀석이 어떤 상태까지 갔냐. 새끼를 못 먹었고 씻지를 않았고 그래서 아버님이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냄새 난다고 애새끼 때리라고 저거 죽이라고 막 이럴 정도로 온 집안이 난리가 났고 얘는 밥도 제대로 먹질 못했고 일상을 살지 못했단 말입니다. 못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애가 완전히 반 바보. 전 처음 만났는데 이 아이 조현인가? 정신분열인가? 3번에 걸쳐서 엄마랑 정신분열 아니라고 그러나요? 정신과에서 별 얘기를 다 했는데 결국 이 아이는 정신분열도 아니었고 뇌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이퍼지능, 고지능을 가진 어느 한쪽이 너무나 발달해서 이 아이가 뇌가 너무나 생각이 많았던 아이. 생각 덜어내주고 지금 8회 만에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신경정신과 선생님이 학교 가면 활력이 나니까 학교를 보내라? 그 활력이 어떤 활력인지 이 아이가 왜 한발떼기가 어려운지 알아볼 생각 없이 이렇게 단순하게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지금 자살하는 아이들 없어야죠.
우울증 먹는 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단순한 논리, 학교 가면 활력이 있으니까 학교 보내. 집에 있으면 무기력이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안 돼.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진짜 나중에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이건 이래, 이건 이래, 이럴 수 있으면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없어야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절대로 1박 2일 여행 다녀오십시오. 호텔방에서 그냥 퍼즐로 앉아서 아이랑 이런 일 있었구나. 엄마 몰랐다. 너 이랬었구나. 그리고 같이 울어주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오십시오. 지금 스케줄 잡지 못하는데 제가 이 케이스 돈 안 받고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어머님 그거 하시면 이 케이스 해결됩니다.